리더가 먼저 한계를 인정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면이 단단해지고 회복력이 생겨요. 그러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관심을 바깥으로 향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나를 넘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타인의 행복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우코칭 파트너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희 코치입니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건 무엇인가요? 저는 상대방한테 그런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나 자리를 간다는 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나도 잘 모르면서 조언을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 5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자기인식이라고 했죠. 영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그러한 성향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해요. 혹시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건 아닌지, 자신의 의지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세심하게 느껴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가치, 선입견, 경험 등에 기반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해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공감이나 이해받는 느낌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 구축이 어려워지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타인이 던지는 말이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감정이 개입되면 생각을 협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감정을 내려놓으면 차분한 정신으로 훨씬 더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가 먼저 한계를 인정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면이 단단해지고 회복력이 생겨요. 그러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관심을 바깥으로 향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나를 넘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타인의 행복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부족해, 안 하겠지, 얼마나 잘하겠어, 소용없을 거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어린 관심을 주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구성원 역시 호의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구성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정이란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내적 성품이나 강점, 자질을 지녔는지도 함께 짚어주는 대화 스킬입니다. 리더가 구성원이 가진 내적 특성이나 강점을 인정해주면 관심받는 느낌이 받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긴장을 늦추겠죠. 또한 그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자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정은 일종의 긍정적 피드백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고 양심적이고 자립심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남들만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거칠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며 누구나 끊임없는 자기의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 리더로부터 뼛속까지 인정받은 느낌이 들면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흥미있는 생각을 하고 마음도 열게 됩니다.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엇보다 사람은 제대로 인정받았을 때 똑바로 설 수 있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영향력이 당연히 커지겠죠. 예전에 한 리더분이
성과가 계속 부진했고 부족함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직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피드백을 해야겠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미리 못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사람을 보자마자 판단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깜짝 놀랄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상대에게 집중하여 경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사회적 동물이고 리더로서의 영향력은 온전히 구성원과의 소통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나누는 의사소통의 80% 이상이 비언어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많은 경우 말에 너무 연연해요. 모든 오해의 원천은 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말은 사람들이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데 더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에게 영향력을 잘 행사하려면 언어 외에 비언어적 신호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상대 중심적 경청과 맥락적 경청이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요.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듣는 강도인데요. 경청을 할 때는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내가 감지한 내용을 상대에게 들려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말 외에 수많은 비언어적 신호를 내보내는데요. 강조하려는 내용, 메시지의 숨은 뜻과 뉘앙스, 상대가 숨기는 내용과 실제로 바라는 일 등 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이 정보를 놓치는 것은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려는 것과 같아요. 잘 들으면 상대방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로부터 어마어마한 호감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라포가 형성되면 귀중한 내 편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말을 줄이고 많이 듣기를 변화 목표로 세우는 리더분들이 많은데요. 이유를 물어보니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상대에게 집중하는 경청을 하다 보면 약점의 노출을 줄이고 영향력을 유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코코 샤넬은 유행은 지나도 스타일은 남는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마찬가지로 리더와 구성원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심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구성원들은 리더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품는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리더를 따르고 싶고 리더에게 보호받고 싶은 마음과 리더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경멸하는 경향이 있어요. 리더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착취하거나 이용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리더를 따를 때 수반되는 의존성과 열등한 지위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리더가 실수를 하거나 권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면 충격적인 방식으로 리더를 향해 덤벼들기도 하죠. 그래서 만일 리더로서 아직 신임이나 존경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리더 스스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이 필요해요. 권위란 겉으로 힘이 있고 공정해 보이게 연출하면서도 구성원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야 하는 아주 섬세한 기술이 요구돼요.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이 기술부터 익혀야 됩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리더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탄탄하게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최근 수평적 문화가 확산되며 구성원을 대할 때 친구처럼 평등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겉으로는 우리 팀장님은 친구 같고 편안한 분이야 라고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 리더분이 너무 까칠하고 다가가기 어렵다는 이미지를 벗고자 구성원들과 티타임을 자주 갖고 여러 소소한 행사를 개최하며 친목을 도모했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분위기도 훨씬 좋아지고 박수도 치고 화기애애해서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다면평가 점수를 열어보니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딸 같은 며느리란 없듯이 친구 같은 리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처럼 리더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직위가 파워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기에는 리더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야 해요. 리더의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권위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임원분이 그러시더군요. 부하 직원일 때는 상사 비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리더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리더가 되어보니 부하 직원일 때보다 200배 이상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힘든 작업이에요. 하지만 조직에서 사회적인 기술을 개발할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전략은 공감적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리더로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모습을 현재의 시점에서 기술한 건데요.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배는 바다 위를 떠돌 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면 허망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리더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지시하거나 어떤 변화를 도모한다면 구성원들은 자신의 열정을 온전히 쏟아내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납득이 안 되면 조용한 사직을 하며 조직의 목표에 몰입하기보다 본인의 이익과 미래를 챙기는 데 더 시간을 기울이게 되죠. 또한 리더가 공감적 비전 없이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구성원들의 수동 공격성은 더 높아지고 순종적으로 바뀌고 리더에 대한 존경심이 줄어들어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리더는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무력한 처지가 되죠. 물론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무조건 따르고 싶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건드려줄 때 행동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생깁니다. 리더가 구성원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무언가 중요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싶게 만들어야 해요. 예전에 평생을 고성과자로 살아오며 CEO의 위치까지 오른 리더분이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나뭇잎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오로지 성과만 바라보며 일하다 보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더랍니다. 일과 성과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관계없겠지만 다양한 니즈와 가치를 가진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모두가 동시에 바라보고 다가가고 싶은 목표가 필요하겠죠. 과거의 성공 방식은 리더가 권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동기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는 구성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향력의 기술과 코칭 기술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시간이 코칭이 단순히 변화와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